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의 방정식은 크게 우리가 이름을 주는 게 표준형 방정식이 있고 일반형 방정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표준형, 일반형은 중학교 3학년 때도 이차함수에서도 한번 살짝 다뤄지는 문제도 있고 그렇게 이름을 주지 않는 문제집도 있긴 한데, 이 표준형이라 우리가 함수 그래프 식에서 표준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도형의 특징을 잘 알 수 있는 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만 하더라도 직선의 방정식도 두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y는 ax 플러스 b도 있었고,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 이렇게 주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걸 표준형, 이렇게 주어진 걸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그걸 구분짓는 기준은 뭐냐면 표준형은 그 그래프의 도형의 특징을 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보게 되면 A를 보고 기울기구나, B를 보고 Y 절편이구나, 얘가 양수면은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얘가 양수면은 Y축과 양의 위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을 그려주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 식을 보고 대충 다 예상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직선의 방정식 형태는 어때요, 여러분들? 이 상태로만 놓고 보기에는 이렇게 바꾸지 않고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방정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녀석과 다른 한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식을 설계를 한다든지 그런 방정식의 어떤 원리를 이용하기에 편한 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원의 방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표준형은 그 원의 도형의 특징, 예를 들어서 중점의 좌표라든지 중심의 좌표라든지 반지름의 길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식을 보고 바로 알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일반형은 오른쪽을 0으로 만들어서 다 넘길 걸 다 좌변으로 넘겨서 0으로 만들어서 만든 방정식 형태로 만든 걸 이제 일반형이라고 부르고, 방정식의 성질을 사용하기 조금 편한 식의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간단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 형식을 어떻게 세우는지 한번 보죠. 자,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세워지냐면 x 마이너스 중심의 x좌표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중심의 y좌표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의 형태로 원의 방정식에 세워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밑에 1번 공식의 형태를 선생님이 확인 한번 해볼게요. 공식의 형태는 x 빼기 뭐냐면 중심, 원의 중심이죠. 중심의 x 좌표가 오고요. 자, 그 녀석의 제곱이 오고, 똑같이 y 빼기 중심의 y좌표가 옵니다. 원의 중심이에요. 중심의 y좌표를 제곱해서 더한 건 뭐의 제곱과 같다? 자, 반지름의 제곱과 같다. 자, 반지름의 제곱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이게 표준형이고요. 자, 그러면 이게 원의 방정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잠시 빈 페이지 좀 불러올게요. 네,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앞에 개념에서 배운 게 뭐냐면 원의 정의는 평면상에 있는 한 중점, 정점, 움직이지 않는 점, 이게 이제 원의 중심이 되겠죠. A, B라고 하고요. 이 녀석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X, Y라고 잡고 나면 그 일정한 거리는 뭐가 돼야 되냐면 당연히 그 원에 뭐가 되냐면 반지름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이 점이 쭉 이렇게 움직이면서 저 거리를 유지하면서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도형이 원이 되겠죠. 네, 원이 굉장히 못생겼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만족해야 되는 조건은 뭐냐면 이 움직이는 점 x, y와 정점 a, b 사이의 거리가 r이다 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구하게 되면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하고 그 다음에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한 거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 거리가 항상 뭐로 일정해야 돼요? r로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양변에 제곱 한번 해서 루트를 없애주게 되면 좌변은 루트만 없어지게 되니까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우변은 제곱해서 r의 제곱. 다시 말해서 이걸 만족시키는 이 x하고 y가 이렇게 원을 나타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x, y가요. 공식을 세워놓고 봤더니 여기는 x 마이너스 중심의 x좌표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더하기 y 마이너스 중심의 y좌표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을 만족한다라는 형태를 만족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형 한번 봐볼게요. 일반형은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쭉 보시게 되시면은 요거 있잖아요. 위에 표준형 다 전개해가지고 그죠? 오른쪽에 있는 걸 다 왼쪽으로 이제 옮기게 되겠어요.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2분의, 지금 여기 있는 건 뭐냐면 다 전개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하고 여기 있는 큰 a는 x의 개수고요, 여기 있는 큰 b는 y의 개수고 c는 나머지 상수항의 역할을 하는 애들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중심의 x좌표는 2분의 마이너스 a, 즉 2분의 마이너스 x 개수,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y 개수, 이 녀석이 그 원의 중심이 되고요. 반지름은 뭐가 되냐면 똑같이 분모는 2분의로 시작하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또 왜 이렇게 나오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 증명 과정을 따로 여러분들한테 필기를 하게끔 시키지 않고 그저 선생님한테 증명만 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듣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할 건데요. 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을 지금부터 표준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러한 형태, 완전제곱 형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대로 완전제곱 형태를 바꿀 건데요. x의 제곱과 여기 있는 플러스 ax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이 녀석의 절반의 제곱이 있어야 되겠죠. 4분의 a제곱이 있어야지 완전제곱을 만들 수 있고, 우리 맘대로 쟤를 더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빼줘서 식의 크기를 유지를 시켜줍니다. 자, y제곱항도 마찬가지 작업을 해주고요. 더하기 4분의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b제곱, 이렇게 플러스 c는 그대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완전제곱으로 바꾸기 위해서 플러스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4분의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b제곱을 해준 겁니다. 그냥. 그래서 지금부터 요거는 완전제곱으로 묶을 거고요. 나머지 여기는 한꺼번에 쓰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완전제곱으로 묶게 되면 여기는 자 x 더하기 2분의 a의 전체의 제곱이 되죠. 여기가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저 y는 y의 1차 상수항은 y 더하기 2분의 b의 전체 제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갈색 역삼각형 항들을 4로 통분을 해서 써보게 되면 4분의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c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는 0은 여전히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표준형으로 바꾸려면은 왼쪽에는 이렇게 x제곱차항 y 완전제곱차항만 있어야 되니까 얘는 이제 오른쪽으로 넘겨 볼게요. 이렇게 되면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은 넘어오게 되면서, 자, 우리는 여기 지금 현재 뭐가 오냐면 반지름의 제곱이 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엇을 제곱했을 때 이 녀석이 넘어간 애가 되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기에 앞서서 그냥 한번 넘기기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4분의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되고, 얘는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의 전체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표준형으로 바꿨는데요. 이제 쟤를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이 표준형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중점이 a, b 내에 있죠. 그 녀석의 중점의 x좌표는 여기 있는 이 x에 관한 완전제곱 부분을 0으로 만드는 x값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다가 a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0이 되기 때문에 중심의 x좌표가 a고, 여기다가 b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 되기 때문에 중심의 y좌표가 b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형태로 바꿨을 때 이러한 원의 중심의 좌표는 x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여기를 0으로 만드는 x값이기 때문에 2분의 마이너스 a, 마찬가지로 여기를 0으로 만들려면 y가 2분의 마이너스 b여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중심의 좌표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가 우리가 반지름의 제곱이기 때문에 저기 있는 게 그냥 반지름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요렇게요. 이해하셨나요? 혹시나 나는 그래도 한번 쓰면서 증명 과정을 잘 이해하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은요, 본인 연습장에다 한번 쭉 써놓은 필기를 따라 쓰시면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되겠죠. 물론 네,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조금 최대한 귀찮게 하지 싫어서 안 써도 돼 라고 얘기는 했는데, 한 번 더 고생하면서 한 번 더 쓰는 게 조금 더 공부가 되기는 하겠죠. 강요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일반형에 관한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x의 제곱과 y의 제곱에 무엇이 같은 거냐면 개수가 같은, 단 여기서 저 개수는 0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차항이 존재해야 돼요. 개수가 같은 도형의 방정식은 원의 방정식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y의 제곱 플러스 뭐 x 플러스 뭐 y 플러스 뭐 꼴은요, x, y 둘 다 이차항이 있고 계속 똑같으니까 얘를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원을 나타내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1번. 자, 다시 말해서 x의 제곱과 y의 제곱 차항이 존재하면서 그 개수와 같은 도형의 방정식은 실제로 그려보면 원을 나타낸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반지름이 우리가 위에서 공식에서 뭐였죠?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였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소수에서 공부를 했듯이 지금 루트 안에 이러한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음수면은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허수가 되버리게 되겠죠. 이제 반지름이. 근데 우리가 허수라고 하는 것은 길이 측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실수를 이제 우리가 길이를 측정해서 그릴 수 있게 되는데, 허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상상 속에 존재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 길이를 측정할 수가 없고, 길이를 측정할 수 없다는 얘기는 저기선 반지름이 정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원을 그릴 수 없다라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이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원이 되기 위해서는 저 루트 안이 0보다 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클 때 반지름이 실수로 존재하게 되면서 그 원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조건을 원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조금 어려운 말로 실원, 실제로 존재하는 원이라는 얘기죠. 실원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 식을요. 이걸 만족하는 걸 실원의 조건이라고 하고, 요거는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를 따라서 원이 되냐 되지 않냐를 결정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원의 판별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판별식이라는 말 들어봤죠? 네, 방정식에도 판별식이 있듯이 이게 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별해주는 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간단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 이 단원의 가장 큰 뿌리를 이루고 있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과 일반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원의 방정식의 기초 문제를 선생님이랑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너무 쉬워서요. 자, 다음 원의 방정식이 나타내는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바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랑. 자, 표준형으로 주어져 있죠. 중심의 좌표는 이 각각 제곱, 완전 제곱 안을 0으로 만드는 x값 y값이에요. 그래서 4,1이 중심의 좌표가 되고요. 여기는 반지름의 제곱이 오죠. 근데 제곱해서 25가 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5지만 우리는 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양수만 선택하게 됩니다. 자, 아래 것도 너무 쉽죠? 자, 그럼 여기서는 x에다가 0을 집어넣어야지 0이 되고, 여기 완전 제곱 부분은 y에다가 3을 집어넣어야 되지 0이 되기 때문에 중심은 0,3이고, 자, 여기가 반지름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원의 반지름은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굳이 이제 이거 선생님이 한번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0,3 여기가 중심이면서 반지름이 3이니까 요러한 원이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여기까지가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잘 해보셨으리라고 믿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죠.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을 구하시오. 방금 했던 거랑 똑같고요.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심은 3, 마이너스 1. 자, 반지름은 4. 그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중심의 x좌표와 y좌표는 각각 이 완전 제곱 부분을 0으로 만드는 xy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는 반지름의 제곱이 옵니다. 아래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를 봤을 때 x좌표는 0, 여기를 봤을 때 중심의 y좌표는 마이너스 4, 여기를 봤을 때 반지름은 저 녀석의 양의 제곱근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원을 볼까요? 여기를 봤을 때 중심의 x좌표는 6, 여기를 보면은 y좌표는 0, 그래서 6,0이 중심이고 반지름은 1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반형으로 주어진 식의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을 구하는 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과 혹은 얘를 표준형으로 전환을 해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공식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풀든 안 풀든 간에 그 공식 자체가 활용되는 또 다른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딱 봐서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중심의 좌표는 2분의 마이너스 x의 개수인데 12가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y의 개수인데 지금 y 일창이 없으니까 0이 되죠. 중심의 좌표는 6,0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 r은 뭐였냐면 2분의 루트 a의 제곱인데 a가 지금 현재 얘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144.
더하기 얼마가 되죠 여러분들? b의 제곱이 오는데 b는 현재 0이니까 0 마이너스 4c가 오는데 얘가 지금 c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플러스 52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196이 되고요. 196은 16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면서 반지름은 8하고 구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쟤를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풀 수 있고요. 쟤를 지금부터 선생님 표준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필요한 건 이 녀석의 절반의 제곱 플러스 36, 우리 맘대로 더했으니까 빼기 36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13은 0. 자, 그럼 여기가 x 마이너스 6의 제곱이 되고 y 제곱 그대로 쓰고 이 녀석을 더하게 되면 여러분들 얼마가 나오죠? 49가 나오나요 여러분들? 네, 49가 나오고 예, 여기서 조금 실수를 했네요. 미안합니다. 196은 14의 제곱이죠. 네, 7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49가 돼서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 49로 바뀌고요. 얘를 딱 보게 되면 중심의 좌표는 6, y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제곱해서 49가 나오는 게 반지름이 되는 거니까 7 해서 우리가 위에서 공식을 이용해서 푼 거랑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과정은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무수히 많이 연습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식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빠르게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렇다 보게 되면 선 굳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이 표준형으로 바꿔서 하면 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서술형은요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져서 여러분들이 중점과 어떤 반지름을 다루기 위해서는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이 식으로 읽는 게 좋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왜 공식을 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공식 자체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 중심의 좌표만 구하면 되는데 굳이 반지름을 구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는 문제들도 많이 있을 뿐더러, 더군다나 이 조건 안에 원이 되는 조건이라는 실원의 판별식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두 개를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표준형으로 바꿔서 푸는 건 전혀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일반형에 관한 어떤 공식의 내용을 모르는 것은 이 단어를 학습하는데 좀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문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밑에 문제 공식 먼저 써서 한번 해볼까요? 자, 중심의 좌표는 자 2분의 마이너스 x의 1차 계수 2,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y의 1차 계수, 이렇게 돼서요 중심의 좌표는 1,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자, 반지름 r은 2분의 루트 x의 계수의 제곱 더하기 y의 계수의 제곱 빼기 상수항의 4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얘는 2분의 64가 돼서요 루트 64, 8이죠. 반지름은 4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하지만 얘를 이제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주면 되고요. 요거 갖다가 완전 제곱 만든 거예요. y의 제곱 더하기 10y, 요거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플러스 25 마이너스 25 해주고요. 자, 플러스 10은 그대로 써줍니다. 자, 그럼 요거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개는 y 플러스 5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마이너스 26인데 여기는 플러스 10이랑 계산되면 마이너스 16만 되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돼서 중심의 좌표는 1, 마이너스 5, 반지름은 4하고 우리가 똑같은 답을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옆에 오른쪽 반드시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조금 이제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1번 문제, 얘를 2번 문제라고 하고 1번 풀이부터 한번 써볼게요. 자, 먼저 표준형으로 바꿔볼까요? 자, 여기는 이 녀석이 보이시죠? x제곱 마이너스 4x 절반의 제곱인 4가 필요하고 빼기 4 더하기 y제곱은 0 그대로 써주고요. 그럼 여기 있는 3개가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 y제곱은 그대로 써주고 마이너스 4만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면 중심의 좌표는 2, 0이 되죠? 여기하고 여기를 각각 0으로 만드는 x, y 값이에요. 반지름은 이 녀석의 양의 제곱근 2, 이렇게. 자, 공식으로 바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공식은 자, 중점의 좌표는 자 2분의 마이너스 x의 1차 계수가 되겠죠. 2분의 마이너스 4 2분의 y 1차 계수는 없으니까 0 이렇게 돼서 얘는 2, 0이 되고요. 자,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반지름은 2분의 루트 x 1차 계수의 제곱 16 더하기 y 1차 계수의 제곱은 0이 되고요. 빼기 4c 상수항도 없죠. 네,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루트 16, 즉 4가 돼서 반지름 2하고 간단하게 나오죠. 자, 2번 문제 풀겠습니다. 먼저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자, 요거 갖다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만들고 플러스 1이 필요하죠. 빼기를 다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갖다가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6y 뭐가 필요하죠? 이 녀석의 절반의 제곱 플러스 9가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9 그대로 해주고 뒤에 있는 상수항 6 그대로 써줍니다. 여기는 앞에 3개를 가지고 x-1의 제곱을 만들고요. 여기 있는 3개를 가지고 더하기 y-3의 제곱을 만듭니다. 자, 헷갈리니까 지우고요. 자, 그럼 여기를 계산하는 게 마이너스 10인데 여기까지 계산은 마이너스 4죠. 오른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4가 되면서 중심의 좌표는 1,3, 반지름은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거는 공식을 통해서 하는 거는 선생님이 생략할게요.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앞에서 벌써 세 문제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고 네,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을 보고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쉬운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중심이 지금 현재 몇 컴마 몇이죠 여러분들? 2,2고요. 반지름은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1입니다. 그럼 표준형을 세우게 되면 x 마이너스 중심의 x좌표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중심의 y좌표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끝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이 녀석의 중심의 좌표는 요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네, 3, 마이너스 2고요. 반지름은 요 길이가 되는데 여기랑 똑같으니까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중심의 x좌표 더하기 y 마이너스 중심의 y좌표인데 부호가 바뀌면서 요렇게 이게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세우시면 간단하겠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의 좌표 확인하시고요. 3,1 반지름 확인합니다. 1이겠죠? 여기랑 똑같은 거니까요.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중심의 x좌표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중심의 y좌표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간단하죠? 자, 다음 옆에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중심의 좌표 읽어볼까요? 2, 마이너스 3입니다. 2, 마이너스 3. 자, 세웁니다. x 마이너스 중심의 x좌표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중심의 y좌표를 하게 되면 얘를 빼는 거니까 더하기로 바뀌면서 요렇게.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현재 여기인데 여기랑 똑같으니까 2. 여기는 반지름의 제곱이 온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사용한 우리가 앞서서 조금 쉬운 기초 유형을 해봤다면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수준의 문제인 기본 유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개념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1번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중심의 x좌표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중심의 y좌표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a, b와 c, d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중심은 뭐냐면 이걸 그림으로 여러분들 나타내 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고요. 지름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 하나가 a, b고 여기 하나가 c, d다가 지름의 양 끝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시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한가운데요. 그 원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원의 중심은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되겠죠. 그래서 중점을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게 되면 지름의 양 끝이 주어진 원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바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두 점 1, 2, 3,2를 지나고 중심이 이 녀석 위에 있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했을 때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r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나는 직선을 하나 알려준 유형은요 앞에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많이 풀었던 유형의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자, 중심이 얘 위에 있다라는 걸 읽고 나서 우리가 중심의 좌표를 어떻게 설거를 할 거냐면 자, 중심은 자, a, 2a-1이다 라고 설계를 할 거예요. 반지름을 r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읽고 나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식은 뭐냐면 원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중심의 x좌표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중심의 y좌표인데 이 식을 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이 녀석의 제곱이 되겠죠. 네, 요게 반지름의 제곱이다 라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용할 거는 이걸 지난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함수 모든 도형의 방정식 문제에서 어떤 점을 지난다 무조건 대입입니다. 그래서 대입 한번 해보게 되면 먼저 1,2를 차례대로 대입하게 되면 1-a의 제곱 더하기 여기 2가 들어가는데 여기 있는 1과 계산이 되면서 3-2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이를 정리를 쭉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더하기 4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9는 r제곱이 되고요. 내린 조금 간단하게 동류항 연산까지 한번 해보게 되면 여기가 5a의 제곱이 되고 이렇게 계산한 게 마이너스 14a 그 다음에 더하기 10은 r제곱이다 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여러분들? 자, 이제 리을번 좌표를 대입한 식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x에다가 우리가 세워놓은 이 갈색 원의 방정식 있죠? 여기에다가 얘가 3,1을 지나니까 x에다가 3을 집어넣고 식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y에다가 2를 집어넣었는데 여기는 더하기 1이랑 같이 계산한 걸 한꺼번에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전개합니다.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더하기 4a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9는 r제곱 이렇게 되고요. 얘도 동류항 연산을 끝내게 되면 5a의 제곱 마이너스 18a 더하기 18은 r제곱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정리한 식을 디귿 프라임식, 얘를 리을 프라임식이라고 한다면 디귿 프라임과 리을 프라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이 2차 연립 방식을 풀 때 거추장스러운 건 2차항이잖아요. 그런데요. 2차항의 모양이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빼버리면 간단하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프라임에서 리을 프라임식을 빼볼게요. 그럼 빼고 나면은 얘 빼기는 서로 없어지고 여기서 얘를 빼게 되면 4a가 남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오른쪽은 우변은 r제곱 빼기 r제곱이니까 0이 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a는 아주 쉽게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 a, 2a 마이너스 1이었는데 여기다 2를 집어넣게 되면 2, 3 하고 이렇게 구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만 구하면 됩니다. 자, 다 왔어요, 여러분들.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귿번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 있는 미안해요, 여러분들. 디귿번이 아니라 니은번을 써야 되죠. 니은번이 여기 있는 이 원의 방정식인데 거기는 a가 우리가 2인 걸 찾아냈으니까 2를 집어넣게 되면 x-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r제곱이 되고요. 여기다가 다시 지나는 점 하나 뭐 있죠? 1,2를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1,2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에 1과 2가 각각 들어가게 되겠죠. 그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은 r제곱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r은 얼마가 된다? 네, r제곱이 2이기 때문에 여기서 r은 우리가 루트 2가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아니에요. 반지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a 더하기 b 더하기 r은요. a는 2고요. 그때 b는 지금 현재 여기가 b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게 b죠? 네, 그래서 b는 저기다 2를 집어넣게 되면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r은 루트 2 하고 이렇게 답을 5 플러스 루트 2 하고 얻어낼 수 있습니다. 풀이 과정이 살짝 길기는 한데 막상 해보면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들 옆에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중심이 얘 위에 있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중심의 좌표를 설계를 하는데, 자, 중심. 자, x좌표를 a, b라고, 중심을 a, b라고 한다면 x좌표가 a고 그 다음에 얘가 얘 위에 있기 때문에 그때 b는 여기에 a를 집어넣은 a-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할 일은 뭐냐면 중심이 이렇게 되면서 반지름이 r인 원을 설계를 합니다. 뼈대를 세운다는 얘기죠. x- 중점의 x좌표 더하기 y- 중심의 y좌표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설계한 원의 방정식에다가 이제 지나는 점 두 개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게 되면 자, x에다가 0, y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서 계산 한번 해보게 되면 여기는 그냥 플러스 a의 제곱이 되겠죠. 0 마이너스 여기에 0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a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y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4를 집어넣은 걸 얘랑 같이 계산할게요. 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죠. 네, 실수를 봤는데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전개 한번 해보게 되면 a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가 r제곱이 되고 조금 더 우리가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쓰게 되면 2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는 r제곱이 됩니다. 우리가 얘를 디귿 프라임식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기 있는 리을의 점을 대입한 걸 한번 써볼까요? 어디에다가 우리가 설계한 이 원의 방정식의 틀에다가
이 뼈대다가 대입하는 거죠. 자, 그래서 x에다가 4를 집어넣게 되면 4-a의 제곱이 되고요. y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에 0이 들어가기 때문에 플러스 2-a의 제곱은 r제곱이 됩니다. 전개합니다.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이렇게 되고요. 이게 r제곱이 돼서요. 얘를 동류항 연산을 한 게 a제곱이 2a제곱을 만들고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12a 자 더하기 상수항 처리한 게 20은 r제곱 우리가 얘를 리을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디귿과 리을 프라임을 보시게 되면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보니까 2차항의 모양이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이게 유지가 항상 되죠. 이 사실이 그렇지 않으면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디귿 프라임에서 리을 프라임식을 빼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식을 뺀다는 얘기예요. 얘 빼기에는 없어지고 4a에서 마이너스 12a를 빼니까 플러스 16a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4에서 플러스 20을 빼니까 마이너스 16이 되고요. 우변은 0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주 쉽게 a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b도 마저 구할까요? b는 여기가 b죠. 네, 1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건 원의 반지름이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점의 좌표를 다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니은을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자 a에다가 2를 집어넣고 이 식을 다시 쓰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r제곱이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되죠. 선생님은 우리가 설계한 이 녀석이 여기에 있는 4,0을 지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x에다가 4, y에다 0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는 4 빼기 1의 제곱이니까 9가 되고요. 여기는 0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1이 되겠죠. 이게 r제곱이 되면서 r은 이 식을 풀게 되면은 풀마 루트 10이지만 그쵸? r은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인 걸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루트 10만 쓰셔야 합니다. 자, 이번 유형은 지름의 양끝이 주어진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있다. 자, 이거 아주 우리가 쉽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선생님이 원을 금방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원을 그렸어요. 자, 아직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서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지름의 양끝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어딘가 이제 중심이 있으면서 이렇게 지나는 지름선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거 하나가 5,1이고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한 거죠. 그럼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의 해법은 여기 있는 이 점은 이게 지금 반지름의 길이로 똑같을 거니까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쉽게 캐치할 수 있죠. 그래서 중점의 좌표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얘랑 얘랑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죠. 그게 2고요. 그 다음에 얘랑 더해서 2로 나눈 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중점이 이제 2, 마이너스 3이 됐고요. 그럼 반지름은 여러분들이 이제 얘하고 방금 구한 중점의 좌표 사이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반지름 r은 뭐가 되냐면 자 2, 마이너스 3과 5,1 사이의 거리니까 자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하고 그 다음에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한 거에 루트를 주면 반지름이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루트 여기가 3의 제곱이니까 9 여기가 4의 제곱이니까 16이 되면서 이 녀석은 루트 25 즉 5가 나오게 됩니다. 다 구했네요.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지금 중점의 좌표가 a, b잖아요. 여러분들 네, a, b인데 그게 2,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2, b는 마이너스 3 반지름은 구한 게 5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a 더하기 b 더하기 반지름 r은 2 마이너스 3 더하기 5가 되면서 4하고 아주 간단하게 풀리게 됩니다.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아이고. 네. 자, 그래서요, 지금 선생님 원을 예쁘게 하나 그려놨고요. 이 원의 지름의 양끝이 주어진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사실은 그릴 필요가 없는데, 재밌어서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도 어떤 모든 도형 문제는요, 여러분들, 도형의 방정식 문제는, 이해 안 가시면 일단 그리세요. 그리고 나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녀석의 지름을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은 얘는 조금 다르게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죠. 여러분들은 당연히 표준형을 구해서 걔를 전개해서 일반형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먼저 중점의 좌표를 구해보게 되면 이 점의 좌표는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중점이 되겠죠. 그래서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눈 게 2고요.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눈 게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반지름 구합니다. 반지름 r은요,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이 거리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하고 그 다음에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요, 여기가 3의 제곱이니까 9고 여기가 4의 제곱이니까 16이 되죠. 요거의 루트가 돼서 반지름은 5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찾는 이 원의 방정식은 얘는요, 중점이 2, 마이너스이고 반지름이 5니까 x 마이너스 중심의 x좌표 더하기, 그리고 중심의 x좌표 2죠. 네. y 마이너스 중심의 y좌표 더하기,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녀석은 반지름이 아니라 반지름의 제곱이 옵니다. 잊지 마세요. 자, 이를 이제 쭉 전제해서 한쪽으로 넘긴 방정식 형태가 얘가 되겠죠.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 얘는 25인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25가 되고요. 는 0꼴이 돼서, 따라서 얘를 정리한 식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y 플러스 8 마이너스 25니까 마이너스 17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a는 x 1차 계수니까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고 얘가 차례로 c가 되겠죠. 이 문제의 답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 b는 어차피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17 하고 답이 풀리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물론 일반형은요, 여러분들이 얘를 완전 제곱 형태로 바꿔서 표준형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 공식을 이용하면 얼마나 편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형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 원의 중심은 2분의 마이너스 x 1차 계수,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y 1차 계수가 중심의 좌표가 되고, 반지름은 2분의 루트 x 계수의 제곱 더하기 y 계수의 제곱 마이너스 상수항의 4배, 요게 반지름이 된다. 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찾을 때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사용을 합니다.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자, 일반형 꼴로 세워두고 연립 방정식 해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 녀석의 중심의 좌표가 4, 마이너스 2다. 물론 여러분들이요, 얘를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해도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자, 상관이 전혀 없는데요. 자, 표준형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지만 선생님은 공식을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중심의 좌표는 2분의 마이너스 x 1차 계수니까 이렇게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y 1차 계수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중심의 좌표인데 4, 마이너스 1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어차피 이게 4다라고 풀어버리게 되면 여기가 8이 되면 되니까 여기서 a는 4하고 바로 나옵니다. 그 4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해도 마이너스 2가 올바르게 나오죠. 이해하셨나요? 그럼 여기다 4를 집어넣고 나서 식을 다시 쓰게 되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4y 플러스 12는 0이 되고요. 이때 반지름은요, 2분의 자, 이 녀석의 제곱 64, 이 녀석의 제곱 플러스 16 빼기 이 녀석의 4배 48의 루트입니다. 그럼 얘는 2분의 자, 요거 계산한 게 얼마죠, 여러분들? 80이죠, 80. 80에서 48을 빼게 되면 32가 남게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저희는 2분의 4루트이기 때문에 약분하게 되면 2루트 2 하고 반지름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요건 둘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쟤를 표준형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요거 썼어요. 이 녀석의 절반의 제곱 필요합니다. 플러스 a 제곱, 우리 마음대로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a 제곱.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 그 다음에 y 플러스 y 제곱은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나머지는 넘겨야 되겠죠. 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x 마이너스 a의, 아이고 뭐 잘못했다, 그죠? 미안해요. y 1창도 있는데 큰일 날 뻔했다, 그치? y 1창이 여기 플러스 ay가 있는데, 그치? 자, 플러스 ay, 그 다음 녀석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플러스 4분의 a 제곱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요렇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 3a는 넘겨서 요렇게 바꿉니다. 자, 그럼 이거 3개가 뭐가 되냐면 x-a의 제곱이 되고 더하기 요거 3개가 y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이 됩니다. 복잡한 거는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남은 거는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5a 제곱이 되는데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 4분의 5a 제곱 마이너스 3a가 되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의 중심의 좌표가 4,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맞죠? 네, 그래서 여기서 a의 값은 4하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그 4를 여기다 집어넣고 나면은 계산 한번 해봤을 때 여기가 지금 반지름의 제곱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반지름의 제곱은 이제 우리가 구한 이 a의 값 4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4분의 5에 4의 제곱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이렇게 하나씩 지우고 나면 5, 4, 20에 11 빼니까 8이 돼서요. R의 제곱이 8이니까 루트를 씌우게 되면 R은 루트 8, 즉 2루트하고 답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엄청나게 많이 줄여준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 완전 제곱식 바꾸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많이 노가다성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공식을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더 쾌적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아직 깜빡하고 만들어 본다는 걸 안 만들어 놨네요. 예, 미안합니다. 이건 마저 만들고 선생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지나는 세 점이 주어진 원의 방정식을 찾는 유형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점이 주어질 때는요, 먼저 여러분들 사용해야 되는 것은 일반형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꼴로 세워둔 다음에 각각의 지나는 점을 대입을 합니다. 우리가 총 3번 대입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설계해 놓은 이 원의 방정식에다가 저 점을 3번 대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모르는 거는 ABC 3개를 모르는 건데, 그죠? 식이 3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식 3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문자 3개 연립방정식으로 풀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억부터 차근차근 대입 한번 해볼게요. x에다가 마이너스 3, y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식을 쓰겠습니다. 자, 9 더하기 4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b 더하기 c는 0. 얘를 조금 더 정리한 식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b 더하기 c는 내비두고요. 상수항만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13. 자, 니은 대입할게요. x에다가 마이너스 2, y에다 1 집어넣습니다. 자, 4. 우리 지금 대입하는 식은 여러분들 읽은 건 잘 알고 있죠? 네. 다시 대입합니다. 4 더하기 1 마이너스 2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 얘도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 거 한 번 남았습니다. 디귿 대입해 보게 되면 자, x에다가 1, y에다 0 대입하게 되면 1 더하기 a 여기는 지금 0으로 사라지죠? 더하기 c는 0 하고 이 문제는 조금 양심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a 플러스 c는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우리가 3개씩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문자도 3개, 식도 3개. 당연히 연립해서 풀 수 있겠죠. 자, 이를 연립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지금 보게 되면 디귿 프라임이 a하고 c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우리가 기억과 니은을 연립해서 먼저 b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AC에 관한 식을 하나 더 얻어내고, 그리고 나서 그 얻어낸 식을 다시 디귿 프라임이랑 연립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 번째로 해야 될 단계는 뭐냐면, 기억 프라임과 니은 프라임을 이용해서 B를 없앨 건데, 그 방법은 기억 프라임에다가 니은 프라임에 2배를 해서 더해버리게 되면, 여기가 2B가 되기 때문에 없어지겠죠. 자, 2배에서 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를 2배가 되게 되면 마이너스 4A가 되고, 그게 얘랑 더해지면서 마이너스 7a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2배에서 더하면은 우리의 목적대로 없어지고요. 얘랑 2배에서 얘랑 더해지면 플러스 3c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2배에서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23이 됩니다. 요렇게요. 자, 이렇게 AC에 관한 식을 하나 얻어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얻어낸 이 디귿 프라임에 3배를 해가지고 자, 3a 더하기 3c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얻어냅니다. 얘는 우리가 디귿 프라임의 3배로 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c를 없앨 수가 있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식을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10a가 되고, 요거는 없어지고 얘는 마이너스 20이 되면서 a의 값은 2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고요. 이 2를 다시 어디에다가, 여기 있는 이 ac에 관한 식에다가 a 대신에 1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 2가 들어가게 되면
C는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건 쉽게 찾아낼 수 있고요. 자, 다 왔네요. 자, 그러면 이제 AC도 다 찾았으니까 각각 찾은 AC의 값을 다시 여기 있는 니은 프라임, 네,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B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A에다 2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B C 대신에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여기서 B의 값은 2라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죠. 다 찾아냈네요.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는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ax 더하기 by 플러스 c였는데 각각 찾은 값을 집어넣게 되면 2x 그 다음에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원의 방정식이었어요. 자, 그래서 바로 바꿀까요? 표준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그 다음에 1을 갖다가 x 플러스 1의 제곱 만들고 우리 맘대로 1 썼으니까 빼기 1 할게요. 요거 하고 1을 갖다가 y 플러스 1의 제곱 만들고 우리 맘대로 1 갖다 썼으니까 빼기 1하고 빼기 3은 0. 그럼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넘어가게 되면서 5가 돼서 여기가 반지름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원의 넓이는 우리가 반지름의 제곱 파이가 되고 반지름 제곱이 지금 5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5파이 하고 풀리게 됩니다. 네, 계산 과정이 다소 많은 문제였습니다. 이게 사실 약간 애매한데요. 여러분들이 사실 연립방정식을 공부를 했죠.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미지수가 3개인 2차 연립방정식이 빠졌거든요. 근데 웃기게도 원의 방정식에는 이 문제가 있는 문제집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그건 복잡한 원리도 아니고요. 공부는 해두는 게 나쁘지 않겠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마찬가지 이 상황은 어떤 거냐면요, 이 세 개의 점을 이은 삼각형이 있는데 그 녀석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얘기는 뭐냐면,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삼각형이 그 원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원을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1,2 2학년 2학기 때 외심할 때 배운 내용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이다 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럼 좋습니다. 세 점을 지나는 원이니까 당연히 설계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꼴 일반형으로 먼저 세워두고요. 그 다음 우리는 각각 점을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하고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라고 2를 대입하게 되면 1 더하기 4 더하기 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0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를 정리한 게 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상수항이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5가 되고, 얘를 선생님이 기억 프라임식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니은 대입한 거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들? x에 2, y에다 1이 들어가게 되죠. 4 더하기 1 더하기 2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 되고요. 얘를 정리하게 되면 2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니은 프라임. 그 다음에 디귿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디귿번을 대입하게 되면 3하고 1을 대입하게 되면 9 더하기 1 더하기 3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 돼서 이를 정리한 식이 3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자, 우리가 왼쪽 문제와는 다르게 식이 3개가 다 문자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럴 때는 방법은 사실 별로 다를 거는 없는데요. 우리가 그 다음 할 건 뭐냐면, 자, 기억 프라임에서 니은 프라임을 빼서 c를 없애고, 똑같이 니은 프라임에서 디귿 프라임을 빼서 c가 없는 AB에 관한 식 두 개를 얻어내서 그걸 연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 프라임 빼기 니은 프라임을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선생님 다시 한번 안 씁니다. 여기서 얘 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이 됩니다. 그죠? 간단하죠, 여러분들? 자, 미음번. 그 다음에 이번엔 니은 프라임에서 디귿 프라임을 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지금 핑크색으로 칠하는 요식에서 요식을 뺄 거라는 얘기예요. 빼고 나면 마이너스 a가 되고, 이거 그냥 다 없어져 버리네요. 그렇죠? 선생님 요걸 못 봤네요. 똑같네, 둘이. 그치? 5가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5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a가 그 마이너스 5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b도 마이너스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찾은 a, b의 값을요, 뭐 여러분들 원하는 식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되죠. 선생님은 기억 프라임에다 대입해서 식을 쓰게 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플러스 c가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우리가 c의 값이 플러스 1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 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의 방정식을 완성을 한번 해보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선생님 지금 요거 다시 쓰는 거죠. 여기서 a, b, c 우리가 찾아냈으니까요. a가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y, c는 플러스 1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은 얘는 그냥 바로 일반형 공식에서 반지름을 구하는 공식을 쓸게요. 자, 2분의 이 녀석의 제곱 25, 그 다음에 y 1차항의 제곱 25에서 이 녀석의 4배를 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겠죠? 2분의 루트 10이 됩니다. 자, 간단하게 구했죠. 우리는 지금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즉 r의 제곱 파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제곱하게 되면 4분의 10 파이가 되고 약분까지 2분의 하면 2분의 5파이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내가 표준형으로 바꿔서 원의 반지름을 구한다. 다시 말해서 뭐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은 뭐의 제곱꼴로 바꿔서 원의 반지름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분수로 나면서 굉장히 짜증나겠죠. 이런 것 때문에 일반형 공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우리가 공부하는 유형은요, 원이 되기 위한 조건, 조금 어려운 말로 실원의 조건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원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즉 실원의 조건은요, 일단 뭐냐면은요, 반지름이 0보다 크다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지름이 0보다 크면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일반형에서 주어진 경우 이 녀석의 원에 관한 존재성, 즉 원이 존재할 조건을 따져보게 되면 저 일반형에서 반지름을 바로 구하는 공식이 있었잖아요.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인데요. 여러분들 얘는 0이다라는 걸 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우리는 이 반지름이 양수인 걸 찾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요, 얘는 무조건 양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죠? 왜냐면은 이 녀석의 양의 제곱근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도 양수고요. 다시 말해서 이 루트가 실수로 존재하기만 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루트 안이 뭐만 아니면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음수거나 0만 아니게 되면, 이 안이 음수면은 여러분들 이게 허수가 돼버리죠. 루트 안에 이런 거 허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죠. 허수는 그리고 우리가 길이를 잴 수 없기 때문에 원이 그려지지 않죠. 루트 안이 0이 돼버리게 되면 반지름이 0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을 그릴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반지름이 0보다 클 때 원이 되는 건 맞지만 저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더 간단하게, 그렇죠? 반지름 공식에서 루트 안에 있었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큰 것만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자, 바로 문제로 들어가 봅니다. 자, 방정식이 원을 나타내도록 하는, 즉 실원이 되기 위한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일반형으로 주어졌고요. 우리는 당연히 원의 판별식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큰지 확인할 거예요. 여기서 a는 x 1차 계수죠. 제곱하면 16, 그 다음에 y 1차 계수 제곱하면 36 마이너스 4에 이 c는 상수항의 역할을 하는데 지금 상수항이 여기 전체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k 플러스 10 이 0보다 크다가 되고요.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에 k 플러스 10은 내비두고요. 요걸 계산한 게 플러스 50인데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52가 되겠죠.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게 되면 음수로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k의 값은 3보다 작다가 되는데 그 정수 중에서 가장 큰 k의 최대값이기 때문에 3보다 작은 가장 큰 정수 2가 답이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마찬가지 원을 나타낸다. 실원이 된다. 반지름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반지름은 0보다 크다라고 풀지 않고 원의 판별식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원의 판별식은 뭐죠? x 1차 계수 더하기 y 1차 계수 빼기 상수항의 4배가 0보다 크면 원이 되겠습니다. x 1차 계수는 지금 현재 여기죠. 제곱하게 되면 4a 제곱이고요. y 1차 계수는 여기입니다. 제곱하면 플러스 16a 제곱이 되고요. 얘가 상수항이네요. 4배에서 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a 2차항은 계산하면 20a 제곱이 되고요. 20은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 20이 돼서 양변을 20으로 나누게 되면 네, 이렇게 되게 되죠, 여러분들. 자, 이거는 지금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2차 부등식은 지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앞에 강의를 들으시거나 혹은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셔도 돼요. 2차 부등식의 기본 해법은 뭐냐면 넘겨서 인수분해해서 푸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2차 방정식 풀듯이. 예,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 해가 1이 나오고 여기에서 해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이렇게 부등식이 0보다 클 때는 해가 어떻게 나온다?
큰 수보다 크거나 또는 작은 수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이 어려우시면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자, 이번에는 원 밖의 한 점과 원 위의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사실 뭐 개념이라고 할 게 딱히 없기 때문에 바로 선생님이랑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문제를 읽으면서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와 그 다음에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 원 위에 있는 한 점 P에 대해서 선분 AP의 길이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했을 때 각각을 구하세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저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원이 모양이 개판이네요. 네.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게 여기 있는 니은 원이고요. 이게 점 기억입니다. 자, 점 기억이 여기에 있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쵸? 그럼 P가 어디 위에 있냐면 원 위에 있는 점 P예요. 원 위로 움직이는데 만약에 P의 위치가 여기 있다면 이 길이가 AP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만약에 P의 위치가 여기에 있다면 이 길이가 AP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 AP가 가장 짧을 때는 어떤 때냐면 원의 중심이 지금 현재 여기에 있을 때요, 여러분들. 원의 중심과 A를 이렇게 이었을 때 만나는 점 있죠, 그쵸? 그 점을 우리가 P라고 한다면 이때 이 거리가 최소가 됩니다, 여러분들. P가 여기 위에 있을 때 저게 이제 위치가 거리가 최소가 되고, 당연히 최대가 될 때는 어떨 때냐면 마찬가지로 A에서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그쵸? P가 그 원의 A의 반대쪽에 있는 원의 교점과 이어질 때 이게 AP의 길이의 최대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지금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우리가 찾을 수 있죠. 공식을 통해서 중심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고요. 이 점에서 이 중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빼면 최소 거리가 되고요. 원의 중심에서 그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면은 그 최대 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거를 필요한 정보를 한번 써볼게요. 자, 되도록이면 표준형으로 바꾸는 걸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서술형평가를 대비해서 그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거하고 1 갖다가 x 플러스 1의 제곱을 만드는데 우리 맘대로 1 썼습니다. 빼기를 해주고요. 요거하고 1 갖다가 y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만드는데 우리 맘대로 1 썼죠? 네. 이렇게 7은 넘기고요. 그 말은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여기가 9가 되면서 3의 제곱이 됩니다. 자, 필요한 거 다 구했어요. 반지름은 3이 되고요. 이 점의 좌표가 중심이 지금 얘하고 얘를 봤을 때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원의 중심 5라고 하고 어떤 점과 중심 사이의 거리 혹은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보통 D로 나타냅니다. 중심 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D는 당연히 여기 있는 마이너스 3,5와 마이너스 1,1 사이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한 게 4고요.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한 게 36이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루트를 씌우게 되면 이게 루트 40이니까 2루트 10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 2루트 10. 이렇게.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최소거리 M은요, 이 중심거리 2루트 10에서 반지름을 뺀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루트 10 빼기 3이 되고요. 최대거리 M은요, 이 중심거리 2루트 10, 여기 2루트 10이죠, 여러분들. 중심거리 2루트 10에서 뭐를 더한 게 되죠? 반지름 3만큼 더 더한 게 되겠죠. 자, 문제에선 두 개를 곱하라고 그랬네요. 지금 가운데 부호만 다르니까 곱하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40 빼기 9가 돼서 답은 31 하고 풀리게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거리의 차를 구하는 문제네요. 선생님이 이제 이번에는 원리는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바로 문제풀이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고요. 자, 원점이 여기 어딘가에 있습니다. 좌표 평면 x축 y축 정확하게 그리면 바보예요, 여러분들. 자, 이 원에 관한 정보를 지금부터 찾습니다. 자,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요거하고 뭐가 필요하죠? 네, 플러스 16 갖다가 x-4의 제곱을 만들 수 있죠. 선생님이 바로 플러스 16 계산한 거 완전 제곱으로 바꿨고 마이너스 16 그대로 붙여줬습니다. 요거하고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9가 필요하죠. 그래서 걔네들 갖다가 요거 만들 수 있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얘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요, 얘는 x-4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요거 계산한 게 마이너스 25, 얘까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넘어가는데 플러스 2로 바뀌게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반지름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봤더니 방정식을 봤더니 4,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거리 D를 먼저 구해보게 되면 4,3 괄호 안 썼네요. 자, 이 D를 먼저 구해볼까요? D는 자 0,0과 4,3 사이의 거리니까 D는 자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하고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한 게 0은 빼나 마나니까요. 그렇죠? 네, 5가 나오네요. 네, 이 거리 5입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이 지금 현재 얼마예요, 여러분들? 루트 2예요. 루트 2. 그렇죠? 루트 2. 그럼 여기는 제일 짧은 거리는 5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요. 요만큼도 반지름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거리의 최대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데 얘는 5에서 루트 2만큼 더 간 거니까 5 플러스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요. 차라고 하는 것은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 거리가 지금 5 플러스 루트 2고 최소 거리가 5 마이너스 루트 2인데 큰 거에서 작은 걸 통째로 뺀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구하는 거리의 차는요. 지금 5 빼기 5는 서로 없어지고 2 빼기 루트 2가 되므로 이 문제의 답은 2 루트 2하고 풀리게 됩니다. 자, 이번 유형은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우리가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자치의 방정식이라고 따로 공부했던 유형이 되겠습니다. 유형 자체 특징이 좀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자, 1번 자취란 우리가 선생님 앞에서 개념 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이 모여서 나타내는 도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정 조건이 우리가 지금 배운 단원 내에서는 어떤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다라는 조건을 충족시키게 되면 그 점들이 모여서 원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참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2번 움직이는 점을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을 x, y라고 두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방정식으로 세우시면 됩니다. 뭐 거리가 일정하다라든지 거리의 비가 뭐 m 대 n이라든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이용해서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고, 그 세워진 식이 우리가 학습했던 직선의 방정식인지 원의 방정식인지 혹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게 될 뭐 타원의 방정식인지 그런 걸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3번 볼까요? 3번은 조금 특이한 내용이에요. 두 점 A, B가 있어요. 두 점으로부터 그 점 A, B를 m 대 n으로 거리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점 P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점 P가 여기 있어도 m 대 n이고, 그죠? 외분을 해서 여기 있어도 m 대 n이고, 이렇게 혹은 여기 있어서 이게 m 대 n이고, 이걸 만족시키는 점들이 모두 모여서 나타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 점 P가 그리는 자치는 m 대 선분 AB를, 지금 이 선분 AB를 얘기를 하는 거죠.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뭐로 하냐면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선생님 여기다 어설프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m 대 n 내분점, m 대 n, 그 다음에 m 대 n 외분점이 여기 있어서 이걸 지름으로 양 끝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죠? 원이 그려지게 되고요. 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합니다. 아폴로니우스가 발견한 원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사실 알아두면은 땡큐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몰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아 이러한 내용이 있었지 혹은 얘를 알고 있으면 그냥 조금은 손톱만큼 계산이 빨라지는데 문제는 서술형평가에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서술형평가는 거리의 비가 일정하다라는 걸 방정식으로 풀어서 풀게끔 요구하는 문제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서술형평가는 학교 선생님마다 채점하는 분마다 기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쓸 수 있다 없다라고 지금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건 시험 보기 전에 선생님한테 써도 되는지 물어보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서술형평가라는 이 망할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혀 어떤 여러분들 평가에 대한 개연성이라든지 객관성이 전혀 없다고 저는 선생님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건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선생님은 설명은 해주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문제인지 한번 봅시다. 빨간색으로 딱 쳐놨죠. 자, 두 점 A하고 B에 대해서 A와 B 사이의 거리가, 점 P가 있는데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3대2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움직이는 점 P가 있을 때 그 점이 그리는 자취의 길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점이 움직이면서 그리는 혹은 저걸 만족하는 점들이 모여서 나타나는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둘레의 길이. 근데 우리는 이미 두 점으로부터 일정 거리비를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점이 원을 나타낸다라는 건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원의 둘레를 구해야 되는구나. 다시 말해서 지름 곱하기 원주율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폴로니우스의 내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풀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움직이는 점을 P를 x, y로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놨네요. 우리는 그래서 조건이 얘잖아요. 이걸 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럼 PA의 길이는 x, y와 이 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하고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해서 루트를 씌운 게 선분 PA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선분 PB의 길이는 마찬가지로 요 녀석과 요 녀석 사이의 거리가 되니까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하고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해서 루트를 씌운 게 되고 이게 3대2가 됩니다. 비례식이 나왔죠. 비례식이 나왔기 때문에 내항과 외항의 곱은 같습니다. 그래서 3의 루트 x-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2의 루트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됩니다. 우리는 루트가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양변을 통째로 제곱할 건데 조심하셔야 돼요. 양변을 통째로 제곱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곱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3하고 2도 제곱의 영향을 받아요. 3이 제곱되게 되면 9가 되고요. 그 다음 얘는 루트만 풀리게 됩니다. 근데 앞에 9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괄호를 써서 9를 분배를 해준다라는 걸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우변도 2는 제곱에서 4가 되고 안에 있는 건 루트가 벗겨지는데 루트 안의 식들을 이렇게 괄호로 묶어서 표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일단 괄호 안에 제곱부터 처리 한번 해볼게요. 분배를 해야 되니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y제곱이 되고요. 얘는 4에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있는 거 분배했어요. 자, 이제 다 9하고 4를 분배해서 정리해주게 되면 9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9 플러스 9y의 제곱은 4x제곱 마이너스 32x 플러스 32x죠. 그 다음에 플러스 64 플러스 4y의 제곱이 됩니다. 잘 따라오셨죠? 자, 우변에 있는 걸 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넘기게 되면 요거 이거 넘으면서 5x 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거 넘으면서 플러스 5y 제곱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x가 1로 넘으면서 얘랑 만나면서 마이너스 50x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y 1창은 없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64가 1로 넘으면서 마이너스 55를 만듭니다. 자, 보시게 되면 x 2창, y 2창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원을 이룬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양변을 5로 나눠서 정리해주게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1은 0이 되고요.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거기 때문에 반지름 r은 공식에 의해서 2분의 루트 x제곱의 개수의 제곱 100이 되고요. y 개수는 없으니까 무시하고 여기서 빼기 상수항의 4배인데 더하기 44 빼기 4니까요. 그럼 얘는 2분의 얘가 루트 144죠. 루트 144는 10이죠. 그래서 약분하면 6이 돼서요. 반지름 6이니까 지름은 12가 되고 둘레를 구하는 거니까 지름 곱하기 원줄에서 풀리게 됩니다. 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는요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방정식을 직접 세워서 자취를 구하는 원리에 입각해서 풀었으니까 이 내용은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풀린지 한번 볼까요? 지금 점 P가 어떤 점 P냐면 두 점으로부터 2대1을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점 P니까 이 P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그리는구나. 다시 말해서 A하고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구나 라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각각 내분점과 외분점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0하고 2,0이 되는 거죠. 얘를 2대1로 내분하는 점부터 찾아보게 되면 내분점은 2대1이니까 2 더하기 1 쓰고 요렇게 곱한 거에서 요렇게 곱한 거 더하면 되죠.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y좌표는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의미 없고요. 외분점은 너무 쉽죠. 여기는 가운데 부호만 다루면 됩니다. 2 빼기 1분의 4 더하기 1,0. 그래서 얘는 3분의 3이라서 1,0과 그 다음에 얘는 1분의 5라서 5,0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에요. 얘는 여러분들이 뭐 너무 쉽잖아요. 그쵸? 지금 y좌표가 0인 거 보니까 둘 다 x축 위에 있는 점인 것 같네요. 그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못 하더라도 전혀 문제 푸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저를 캐치하면 조금 더 빨리 푸는 거고요. 그냥 이렇게 지름의 양끝이 있는데 여기가 1,0, 여기가 5,0.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도형의 넓이를 구할 거니까 반지름만 알면 되잖아요. 그럼 지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바로 4가 나오겠죠. 여기서 얘 빼서 제곱해고 여기서 얘 빼서 제곱해도 되는데 둘 다 x축 위에 있는 점인 걸 캐치를 하실 수 있으면 그냥 여기서 얘 빼면 바로 나오죠. 그럼 반지름이 2고요. 이제 넓이는 반지름의 제곱 파이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이용을 하게 되면 계산 과정이 조금 많이 축약이 되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네, 뭐 객관식이나 단답식을 대비해서 알아둬서 나쁠 건 전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오게 된다면 선생님 되도록이면은 이 방법으로 풀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시겠죠? 정의 그대로. 혹은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보기 전에 학교 선생님한테 꼭 여쭤보세요. 이거 푸는데 서술형 평가에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증명하지 않고 사용해도 괜찮은지 여쭤보시고 선생님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 그리는 도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냐면은 이렇게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합이 일정하다라는 식을 세워볼게요. 자, 식을 세워보게 되면 자,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점을 x, y라고 잡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식으로 옮기면 됩니다. 그럼 선분 AP는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하고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서 거리를 구하는데 제곱할 거니까 그쵸? 루트가 해볼 필요가 없겠네요. 그쵸?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내비두겠습니다. 마찬가지 선분 BP의 제곱을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x-x좌표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제곱이 되고요. 이게 26이다 라는 이런 식이 되죠. 자, 정리해볼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6은 0. 도형의 방정식 형태를 일단 내비두고 확인할게요. 요거 계산하는 게 2x제곱 요거 계산하는 게 2y제곱 x2차 y차 계수가 똑같구나. 아, 원이네 라고 바로 캐치할 수 있죠. 마이너스 4x 자, 상수항은 여기까지가 플러스 10인데 마이너스 16은 0. 양변을 모두 다 2로 나누게 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 둘레의 길이죠. 원의 둘레 길이니까 지름을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반지름을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반지름은 2분의 루트 x 개수의 제곱 4 y제곱의 개수는 y 1차의 개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빼기 상수항의 4배니까 플러스 32 2분의 루트 36 6이죠. 반지름 3이네요. 그럼 지름은 6이고요. 둘레는 지름 곱하기 원줄이니까 6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앞에서 풀었던 거랑 유형은 똑같지만 조건이 다르죠. 별거 없습니다. 만족시키는 그 점, 움직이는 점을 x, y라고 잡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식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럼 얘는 AP의 제곱이니까요. 얘하고 얘 사이, 즉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하고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해서 루트 씌우는 게 거리인데 제곱하니까 루트 무시. 자, 선분 BP의 제곱을 표현합니다. 자,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자, 선분 CP의 제곱을 표현합니다. x, y와 얘 사이의 거리죠.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요거를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판단하셔도 돼요. 보시면은요, 선생님이 먼저 싹 정리하기 전에 좌변과 우변에는 똑같은 항은 무조건 지울 수 있다라고 그랬죠. 계산수와 상관이 없이. 그럼 좌변에도 y-1이라는 덩어리가 있고 우변에도 y-1이라는 덩어리가 있잖아요. 이거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굳이 우리가 힘들게 전개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개하셔도 상관은 크게 없는데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귀찮으면 좋겠죠. 네, 요것은 전개했고요. 요거 전개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나오죠?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자, 그럼 요거 없애고 나서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게 되면, 자, 우변에는 x제곱이 일단 남아있고요. 요거 계산한 게 마이너스 4x가 되고요. y제곱 남아있고요. 마이너스 4y 남아있고요. 요거 계산한 게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 요렇게요. 자, 원이네요, 여러분들. 그쵸? x2창, y2창이 똑같은 개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반지름을 구할 거기 때문에 반지름은 2분의 루트 x1차 개수의 제곱 더하기 y1차 개수의 제곱 빼기 상수항의 4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요, 2분의 여기까지가 32고 거기서 24를 빼면 8이 남나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루트 8이 2루트이기 때문에 얘랑 약분까지 하고 나면 반지름 루트만 남겠죠. 도형의 넓이는 반지름의 제곱 파이니까 2파이 하고 풀리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이 그리는 도형의 넓이나 둘레는 그 점을 x, y라고 잡고 문제가 제시하는 조건은 식으로 나타내자. 하지만 그 조건이 이렇게 특정 두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의 비를 유지하는 조건이라면 이미 아폴로니우스라는 위대한 철학자가 발견해낸 내용을 사용을 하게 되면 특정 두 점으로부터 m 대 n을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점은 그 두 점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다라는 걸 사용하면 조금 더 편하다.